급수 일단 정의부터 먼저 할 건데 정의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한글로 말하면 부분합의 극한이에요. 부분합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SN이에요. 알겠죠? SN의 한글 이름이 부분합입니다. 알지? 됐니? 그래서 얘의 극한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수열의 극한 쪽이니까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리미트 SN이 뭐다? 얘가 급수입니다. 급수. 근데 여기서 SN은 기호가 뭐죠? A1부터 AN까지 더한 거가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기호를 조금 보기 불편하게 한번 바꿔볼게. 그럼 우리는 SN은 수열의 합기호이기 때문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표기할 수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래서 얘도 뭐다? 급수예요. 급수. 됐니? 근데 얘를 이제 표기를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너무 길다는 거야. 표기하기가. 리미트 시그마가.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한 번에 합쳐서 시그마만 줬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의 의미는 1부터 n까지에다가 n이 무한대로니까 쭉쭉쭉 다 더한 거잖아.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가 an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기호의 의미는 뭐다? 리미트 시그마라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고 이것의 의미는 뭐다? 부분합의 극한. SN 수열의 극한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급수의 정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같다라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이해됐네. 그 다음 이제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거든요. 엄청 중요한 성질. 이름 뭐랄까?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라고 할까요? 보통은 일반항의 관계라고 나는 맨날 부르긴 한데 그냥 이걸로 할게. 오늘 이름. 그래서 뭐냐, 급수가 여튼 극한이잖아. 맞아? 극한이니까 이 급수가 수렴을 해. 됐니?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일반항의 극한은 0이 돼요. 됐어요? 이거 증명은 할 건데 우리는 이것도 근데 같이 기억하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얘 대우도 문제풀이에서 이용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용 많이 되기 때문에 둘 다 각각 기억해줘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는 거예요. 대우는 할 줄 알죠?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증명할 겁니다. 자, 급수가 수렴을 한대.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내가 알파라고 하자고. 근데 급수가 뭐였냐면 리미트 SN이었다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지금 뭐다? 알파가 되는 거라고. 됐니? 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리미트 AN이 뭔지 궁금하다고요. 자, 얘들아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n이 충분히 크다는 말이라고. 충분히 크니까 2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우리는 이 AN은 SN 부분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뭐지? SN 빼기 SN-1 됩니다.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 S1, A1 같다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 뭐? 꼬리 수열. 그래서 뭐다? 요게 알파가 되면 얘도 알파가 된다고. 꼬리 수열 때문에.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고? 리미트 n이 일단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기 때문에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1이 되는데 얘가 알파고 얘도 알파라고. 그러니까 얘가 알파인 이유는 꼬리 수열 때문에.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니까 뭐가 나와? 0 나오게 되면 되겠지.
이 정도 증명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 할 건데 이거는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 급수가 수렴을 할 때 수렴을 하면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맞아?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요 값이 어떤 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원래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걸 극한값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여기서는 뭐라 부르냐면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얘 이름이. 그 극한값의 이름이 급수의 합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 극한값이야. 근데 이름만 다르게 붙이겠다고. 수렴하니까 이거 알파로 잡을게.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베타. 그럼 얘는 뭐다? 수렴하니까 각각 분리할 수 있다고요.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수렴 안 하면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더라. 마찬가지 빼기도 여기 빼기 여기 빼기 여기 빼기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CAN C는 상수입니다, 되겠지?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 C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곱하기 n이 1부터 무한까지 AN 돼서 C 알파가 돼요. 됐을까요? 재호야, 곱하기랑 나누기도 분리가 될까? 네. 안 된다라는 거야. 이유가 왜냐면 리미트에서는 그게 분배가 됐잖아. 시그마가 분배가 안 되잖아, 곱하기 나누기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시그마는 성질이 두 가지였대, 얘들아, 알겠지? 알잖아, 너는 시그마에 성질 없잖아.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시그마에서 이 성질이 없기 때문에 급수도 시그마이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딱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그럼 일단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1번, 2번 증명이 똑같거든요. 하나만 해도 되겠니? 자, 골라줘. 1번, 2번. 안 골라? 그럼 나 2번 할래. 2번이 짧거든. 2번만 증명하고 1번은 똑같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지금 뭐냐?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10 곱하기 an입니다. 근데 급수의 정의는 리미트 시그마라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가 된다고. 그래서 리미트는 냅두고 시그마는 성질을 알잖아, 맞아? 시그마의 성질은 C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까 얘가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됐다고.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는 C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AK 얘는 뭐야?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알파로 수렴한대. 뭐야? 두 개가 수렴하니까 얘는 수열의 극한 성질에서 분배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C가 앞으로 나가고 수열의 극한 성질에서 그 다음에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됩니다. 근데 저거가 급수 기호로 적으면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이기 때문에 뭐다? C 알파가 나오게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주고 시그마 성질 쓴 다음에 다시 리미트 분배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할 줄 모르면 톡 하면 내가 영상 보내줄게, 알겠지? 어차피 내가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차내 위에 거 OX 이거는 뭐 급수 아니니까. 지난 시간 필기에 있어요. 진동이 발레라고 했어요. BN이 3이라고 친다면 AN이 1, 2, 1, 2, 1, 2 이렇게 간다면 아무리 큰 게 수렴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얘가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틀리게 됩니다. 발레. 복습을 안 했구나. 재호. 네. 두 번째 거 그냥 어차피 이거는 배운 게 아니니까
5일까 있을까? 뭐예요? 5. 얘는 5예요 심지어. 증명은 못합니다. 알겠지? 이게 대학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느낌을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게 최대한 느낌? 야, 느낌에 있는지 봐봐. 여러분 봐봐. 요거랑 조건 상관없이 좀 내가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하는 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증명은 못 해줘요. 증명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열 AN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할까요? 왜냐면 여기 전문 용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위로 6의 증가 수열을 수렴한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위로 6의도 뭔지 몰라. 뭐 다 모를 것 같아서 일단 전문 용어는 최대한 안 쓰게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는 AN이 증가 수열이야. 증가 수열은 뭔지 알 거 아니야. 한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AN 자체가 커지는 게 그냥 증가 수열이야겠지. 그래서 AN이 증가 수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이거 모든 이란 뜻이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건 알죠? 자연수 집합 포함된 원소. an이 어떤 숫자보다 작은 거야. 이 대문자 m은 상수야. 됐니?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됐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물론 이 수렴 극한값이 n이란 보장은 없어요. n보다 작거나 같은 거가 돼. 봐봐 얘들아 수직선을 이렇게 그렸어. 내가 수직선 n축 됐니?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실수 대문자 m이 있어요. 됐니? 여기 잘 봐봐. 저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수열 그 A1이 여기 있어. A1이 어떤 값이 났어 수직선 위에서. 근데 증가 수열이니까 A2는 막 여기 있는 거야. 그래 증가니까 A3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쭉쭉쭉 가면 여기 AN이 엄청나게 무슨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모든 AN이 이 M을 넘어설 수 없다고. 그럼 봐봐. 방향성이 오른쪽으로만 가.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얘를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러면 가다가 어디서 멈출 수밖에 없겠지. 그 멈춘 값이 뭐가 되겠니? 극한값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 정리의 이름이 단조 수렴 정리를 한단다 했지? 됐니? 이해된 거 맞을까요? 그러면 마찬가지 뭐도 되겠니? 얘가 만약에 감소 수열이야. 그런데 이 AN이 어떤 별보다 항상 같거나 크대. 이래 돼도 된다고. 왜? 내려가는데 이거보다 더 못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어딘가에서 멈추겠지. 그래서 요 정리가 이름이 뭐냐면 단조 수렴 정리예요. 그래서 Q1이 왜 틀렸냐면 큰 거는 수렴은 해. 하지만 이 AN이 증가 수열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증가 수열이 아니니까 뭐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가 뭐다? 틀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Q2가 이제 왜 맞냐? 봐봐. 내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S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BK 얘를 내가 TN이라고 잡을게. 부분합 자체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건 알잖아. 현재 0, AN, BN이기 때문에 양변에 시그마 씌울 수가 있으니까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 SN이랑 TN이 있으면 지금 뭐다? 이러한 관계다라는 건 우리가 안다고. 맞죠? 양변에 시그마 씌운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탁탁탁 씌우면 이게 나오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BN 요게 지금 수렴을 한대. 됐니?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이라고 하는 게 어떤 별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된다고. 됐습니까? 됐니? 그럼 여기 봐봐. Q2의 문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뭐냐면 sn이랑 t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봐. 항이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거든. 재호야. 그러면 SN은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증가 수열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모든 항들이 양수니까 A1에다가 A2 더하면 더 커지고 A3 더하면 더 커지고 A4 더하면 더 커지고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증가수열이 된다고. 이까지 이해돼? 근데 tn도 사실은 지금 뭐가 돼? 증가수열이거든. 근데 tn의 극한값이 별이야, 별. 그러면 이놈의 sn은 아무리 커져봤자 별보다 작아진다고, 맞지? 왜? 얘가 더 큰 거니까 tn이. 지금 뭐? 이 조건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됐니, 얘들아? 증가수열인데 위로 막혀져 있네? 뭐야?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따라서 뭐다? 단조 수렴 정리에서 리미트 n이 원대로 갈 때 sn은 뭐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리미트 sn이 뭔데?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an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요 정도 직관적은 좀 가지고 있자고 했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원래 단조 증가거든?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은채 단조를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확통할 때. 단조 뭐니? 저 문제풀이 만기하는데 뭐 개념을 안 해니까 뭐 되는 게 없다 그지? 자, 영어로 해줄까? 모노톤 시퀀스야. 모노톤. 모노톤이 뭔데? 변화 별로 없는 거. 등호 붙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가수열의 정의는 모든 n에 대해서 an이랑 an 플러스 1 쓰면 당연히 an 플러스 1 큰 게 이게 증가수열이고, 단조 증가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an 플러스 1을 쳤을 때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가 된단다, 알겠지? 그러니까 단조라는 말이 들으면 등호 붙이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저게 왜 단조 수는 정리냐? 그래서 꼭 증가가 아니라 단조 증가해도 마찬가지라고. 왜? 가. A2가 여기야. A3가 여기야. 근데 A4에서 또 가. 그래도 보통 위로 막혀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한쪽 방향밖에 없다고. 멈추거나 한쪽 방향. 됐습니까? 그래서 요명제는 고등학교 때 아니지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나오고 있어서 알고 있고, 학교생들도 이 단조 수렴 정리는 아마 대충 느낌적으로만 설명해주고, 제가 했던 것처럼 이거 증명 안 해주고 봐봐 느낌이 오잖아. 위로 막혀있는데 어떻게 가? 그러면 수렴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는 가자고, 알겠지? 직관적 증명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엄밀한 증명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만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뭐다? 대충 할 거라고. 엄밀하게는 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에서. 그럼 얘들아 봐봐. 저 주어진 식은 뭐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나 힘들다 얘들아?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맞아? 그 여기에다가 내가 뭘 만들어낼 거냐면 조금 살짝 작은 걸 만들어낼 거야. 살짝 작은 거. 됐니? 그래서 1은 그대로 1 적을 거야. 그대로. 2분의 1도 그대로 2분의 1이라 적을 거야.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제 뭔 짓을 할 거냐면 저 3분의 1을 좀 바꿔치기를 하려고. 재호야, 3분의 1이랑 4분의 1이 있으면 누가 더 작아? 4분의 1이 더 작지. 그래서 요 3분의 1 자리에 4분의 1 적으면 이제 이 부등호가 성립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뒤에 4분의 1 그대로 적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분의 1이랑 8분의 1이 있으면 8분의 1이 더 작지. 그래서 여기를 다 8분의 1로 바꿔치기 할 거야. 6분의 1보다 8분의 1 작고, 여기서 8분의 1 적고, 원래 8분의 1 자리는 8분의 1 적을 거야. 그 다음은 이제 16분의 1 가져가. 2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다? 내가 16분의 1을 짜라락 해서 16분의 1을 가지고 오고, 여기 위에도 어딘가 16분의 1 나올 거니까 이 16분의 1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점점점이라고 적어 놓을 게겠지? 됐니? 그럼 여기서 질문. 얘들아, 이 16분의 1 몇 개니? 9부터 16까지니까 8개죠. 16 빼기 9 더하기 1이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가 8개예요. 그 다음 이 8분의 1은 4개죠. 4분의 1은 2개죠. 그러면 이 얘는 앞에는 1 그대로 쓸게. 여기 2분의 1이야. 얘들아, 4분의 1 여기 4분의 1 몇이니? 2분의 1 되지. 얘들아, 8분의 1을 4개 더하면 몇이지? 2분의 1이지. 16분의 1을 8개 더하면 몇이야? 2분의 1이니까 뒤에는 다 2분의 1이라고. 됐니? 계속 2분의 1이에요. 계속.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1은 그대로 둘게. 너네가 좋아하지 두 개씩 하자고. 얘들아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인데? 1. 이거 두 개 더해도 몇이야? 1. 1을 무한히 더하면 수렴해? 그럼 빡대가리들은 없다 맞지? 얘가 뭐야? 아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 1을 무한 번 더 했으니까. 됐니? 그럼 봐봐. 작은 게 발산이야? 무한대로 발산이야? 무한대로 진동이 아니라? 그럼 큰 것도 뭐야?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지. 맞습니까? 물론 작은 게 무한대로 발산이 아니라 진동하면 아까 얘기 수렴한 거 있었다 맞지? 1, 2, 1, 2, 1, 2, 3. 근데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이 큰 것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엄밀하게 한 거 아니야. 대충 한 거 알겠지? 대충. 자 이번에 요 사고를 거의 똑같이 뺏겨서 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들도 뭐다 엄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만 합니다. 실제로 교과서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저 주어진 식은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5의 제곱분의 1, 6의 제곱분의 1, 7의 제곱분의 1, 8의 제곱분의 1, 9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고. 됐니? 이번에는 반대쪽 부등식을 만들어낼 거야. 됐니? 아까 얘들아 내가 뭐라 했니? 수열 AN이 양수야. 그럼 이거면 SN은 무슨 수열이 된다고? 증가수열이 된다 했어요. 됐니?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제 뭘 쓸 수 있니? 단조 수렴정리라고 쓸 수 있다고. 뭐? SN이 이것만 내가 보장이 된다면, 이것만 뭐? 보장이 된다면 뭐다? 이거 두 개에 의해서 리미트 SN은 뭐다?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 위로 올라가는데 벽이 막혀있네? 그럼 그 막히는 그 벽이 극한값이 되는 거라고. 급수의 합이. 그래서 요게 뭐다? 단조 수렴 정리를 써.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1은 그대로 1이라 적을게요.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도 2의 제곱분의 1에 적을 거예요. 자 이제 3의 제곱분의 1을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더 큰 거로 잡으니까 당연히 3의 제곱분의 1보다는 2의 제곱분의 1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에 2의 제곱분의 1이라 적을 거예요. 4의 제곱분의 1은 그대로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의 제곱분의 1보다는 4의 제곱분의 1이 크니까 여기는 다 4의 제곱분의 1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8의 제곱분의 1 그대로 두고요. 9의 제곱분의 1 여기를 또 8의 제곱분의 1로 다 바꿔치기를 해서 뒤에 뭐 8의 제곱분의 1이 나오겠지. 맞아? 16 전까지가 15까지거든. 얘들아 8부터 15까지 몇 개예요? 8부터 15까지 빼기 7 더하기 1이니까 8개죠. 자 여기 4개예요. 여기 2개입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 거는 1이고 2의 제곱분의 1 2개 되니까 2분의 1 되고 4의 제곱분의 1이 4개니까 뭐가 되니? 4분의 1 되나? 얘가 4 곱하기 4인데 4가 6분의 1인가? 됐어요? 그 다음에 8의 제곱분의 8개니까 8분의 1 되겠지. 맞니?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는 거 맞아요? 맞아? 등비수열이지? 그러면 요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AN이라고 할게. 그러면 A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요렇게 지금 된다고. 됐니? 급수는 정의가 뭐라고?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그러니까 뭐 SN 구해주고 리미트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 SN 구하자고. 자, SN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잖아. 등비수열 합이 뭐지?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1이고 1 마이너스 R의 한개수 N개가 된다고. 맞아? 그럼 요거는 식 정리를 해주면 2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리미트 SN이 뭐가 나오니?
n이 무한대로 가 얘들아. 2분의 1의 n제곱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2에다가 1 빼기 0 뭐가 나와? 2 나온다고. 그래서 요 극한이 뭐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됐니? 그럼 여기 봐봐. 이 수열은 양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그럼 합은 증가수열인 게 보장이 됐다고. 그런데 이 SN이 2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다라는 게 보장이 됐다고. 그러면 요 극수는 뭐 주건 뭐다? 단조 수렴 정리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까지 됐니? 쌤 그러면 이거 극수의 합은 뭔가요?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야겠지. 그래서 오일러가 직관적으로 6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아냈어. 물론 지금 증명되지. 근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기엔 조금 빡세다고. 여기다 표기해줘. 같이. 지우고 해줄까? 그냥 해줘. 자, P급수라고 부를 거야. P급수. P급수가 뭔가요?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n의 P제곱분의 1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P급수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이 P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맞죠? 수렴하잖아. 발산할 수도 있다고. 여기 발산하잖아. 맞아? 그 경계가 되는 숫자가 뭐냐면 n이 1 기준이에요. 그래서 n이 1보다 크면 수렴이고요. n이란다. P가 1보다 크면 수렴이고요. P가 1 이하가 되면 발산이 돼요. 보통 책에는 P가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P가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P가 음수면 당연하다. 재호야, P가 마이너스 1이야? n의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이야. 뭐가 돼? n 되지, n. n은 1, 2, 3, 4, 5, 6, 7, 8, 9, 10 그걸 무한히 되니까 당연히 무한히 갈 거 아니야. 발산. 그래서 P가 음수일 때도 성립을 합니다. 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P급수 판정법이라고 부르고 고등학교에서 배우진 않아요. 왜냐면 저거 증명을 대학교 수학에서 적응 판정법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도 저기 내신에 나오곤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저건 상식적으로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OX를 이런 거 낼 수도 있다 얘들아.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n의 루트 2 제곱분의 1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골라라. 루트 2는 1.414 맞아? 1보다 크지? 뭐다? 수렴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치? 혹시나 뭐 있으면 이제 나오면 욕 적은 거 아니야? 욕 적은 거 아니야? n 제곱분의 1은 n 곱하기 n분의 1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다 내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여기 1 그대로 적고 여기 n 그대로 적을 거야. 근데 이 뒤에 n만 n 빼기 1로 바뀌면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맞니? 그래서 얘를 조금 관찰해 보려고. 그래서 뭐냐? 시그마 K는 2부터 할게. 2부터 N까지 K 제곱분의 1은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K 마이너스 1분의 1보다는 크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다가 양변에 1을 더하기를 할 거야. 양변에 1을 더하기 하면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분의 1이 되고 뭐 여기는 어쩔 수 없고 1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K 마이너스 1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너네 이거 배웠잖아. 대수에서 분분수 이거 분하는 거 배웠잖아. 맞아? 제호 이거 결과 뭐 나오니? 기억 야씨 이씨 야 이건 공수표도 나오는데 유리함수에서 헤비사이드 알려줬다 순간까지 쳐 넣기만 하면 그걸 못하네 진짜. 그래서 알아서 해. 알아서 나 설명 안 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2 넣어버리면 1이고 n 넣어버리면 n분의 1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요. 알겠지? 됐죠? 영상 편집하기 힘들겠다 저야 덕분에. 이건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2 빼기 n분의 1 나온다고. 됐니? 양변에 리미트 붙일 거야? 양변 리미트 붙이면 얘는 급수로 바뀌겠지.
그러면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n 제곱분의 1 나오고 그 다음 리미트 붙이면 등호 붙이는 거 알죠? 그러면 얘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n분의 1 나오니까 요 극한 뭐니? 2인 거 안다고. 요 수열은 양수이기 때문에 이 극 부분합은 증가수열이라고. 증가수열인데 위로 막혀져 있네. 뭐다? 수렴한다고. 됐죠? 요 논리. 그래서 됐을까요? 차내 위에 거 OX 메뉴 거 오죠. 증명을 못하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우리는 둘 다 수렴하면 양변에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를 붙인다 라고 해서 이거는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시로만 두고 넘어갑니다. 맞아? 그러면 급수라고 하는 놈은 이거잖아. 얘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하고 얘의 부분합을 TN이라고 둔다면 얘는 리미트 SN이고 맞죠? 얘는 리미트 TN이라고. 됐니? 그래서 위에 거랑 좀 비교를 해봐.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봐봐. AN이랑 BN이랑 이 관계는 당연히 SN과 TN은 이 관계가 된다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수렴이니까 얘가 수렴이라고. 얘도 수렴이라고. 근데 그러면 뭐야? 지금 이 문장은 지금 이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 이게 지금 O냐 X냐 묻고 있는 거잖아. 맞아? 쉬워. 이거 O야 X야? O. 이거 제가 지난주에 O라고 말을 해줬어요. 수업 열심히 복습했나 보네.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X 같지만 O라고 했어요. 등호 없는 게 참이라고 했어요. 그치? 역시 모범생은 달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 Q6를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증명 좀 까다롭거든요. 요 사실은 이 Q6가 뭐냐면 옛날에 서울대 90년대 그 본고사 기출이에요. 서울대를 입학하기 위해서 순 이전 세대에 그 서울대 가수 시험 치는 거 중에 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이상한 잡단 모든 기본서 문제집이 다 깔려 있는 흔한 문제로 전략됐지만 근데 증명이 생각보다 원래 처음 배우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TN 빼기 SN을 할 거야. 됐니? TN이라고 하는 놈은 B1부터 BN까지 더하기를 한 거예요. SN이라고 하는 놈은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예요. 한 번호가 같은 것끼리 묶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B1 빼기 A1 B2 빼기 A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BN 빼기 AN 이렇게 지금 됩니다. 맞니? 그런데 항상 AN보다 BN이 크대요. 그러면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고 얘네들 전부 다 지금 뭐다? 양수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양수를 다 때려 합친 거랑 고작 맨 앞에 있는 B1 빼기 A1 요 단독을 한 개 가지고 오면 얘는 이거 한 개고 이거는 이거에다가 양수를 더 더한 거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양변에 리미트를 붙일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양변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tn 빼기 sn은 뭐야? 양변에 리미트 붙이면 등호 붙인 다음에 위에서 그러면 등호를 붙입니다. 뭐? b1 빼기 a1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분배는 할 수 있어서 리미트 귀찮으니까 좀 생각할게. tn 빼기 리미트 sn 밑에 n이 뭔데보다만 좀 생각했다. 됐죠? 수렴하니까 분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b1 빼기 a1이 됐다고요. 그런데 b1 빼기 a1은 양수 아니야? 맞죠? 양수니까 뭐야? 0보다 크다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뭐만 하면 돼? 얘를 넘기면 끝나죠.
넘기면 뭐가 나오니? 리미트 tn이 등호 없죠? 리미트 sn이 된다고. 근데 얘가 뭐야? 급수 bn이고 얘가 급수 뭐다? an이 된다고. 그래서 등호가 안 붙는다는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치? 됐습니까?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제호, 너한테 질문했으니까 너가 기억할 거라고 믿어. 마지막 거 O야 X야? O라고 했어요. 맞죠? 쌤 등호 없는 게 참이래. 등호인 거 없는데 어떻게 이게 참이에요? 그게 수학을 못하는 애들 특징이라고. 뭐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1은 2이하가.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것의 의미는 뭐야? 작거나 또는 뭐 크거나 같답니다. 맞아? 그 다음 우리가 공통수학처에서 배웠습니다. 또는의 참이 뭐지 얘들아? 또는이 들어간 명제의 참이 될 조건은 뭐예요? 적어도 하나가 참입니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 공수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지만 얘가 참이기 때문에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뭐다? 쟤도 참이 된다고요. 명제에서 배웠죠, 맞죠? 그래서 이 논리 때문에 제 시험을 진짜 많이 쳐요. 뭐냐? 급수 기호를 표현해 보자고. 시그마 n은 1부터로 할게요. 여기 분자가 1, 2, 3, 4로 가니까 1부터 무한까지. 그럼 분자가 n이에요. 맞니? 분모는 더하기 1하고 팩토리얼 붙여주니까 n 플러스 1팩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 이 급수의 합을 구하고 싶다고. 맞아? 그래서 대수 과정에서 이거 뭐 블랙라벨 투스텔 애들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뭐 저기 뭐야 뭐 시온이랑 예진이는 문풀만 나한테 배웠지만 저기 뒤에 저 3인방은 요거 제 거 개념 필기에 있거든요. 예시로 3분 세트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가져온 거야. 그래서 얘를 바꿉니다. 뭐 n 플러스 1 빼기 1로 바꿔치기를 해야겠지. 됐니? 그래서 n 플러스 1이 한 묶음으로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로 바뀌냐면 지금 급수는 그대로 둔 거고 저기 안에 있는 식이 n 플러스 1팩분의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맞아? 찬혜씨 n 팩분의 n 뭐가 돼요? n-1팩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약분하면 n 팩분의 1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까지 있냐면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n 팩토리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팩분의 1 요래 됩니다. 됐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급수의 합을 계산하려면 무조건 정의로 가셔야 돼요. 정의가 뭐라고?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시그마를 계산한 다음에 리미트를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팩분의 1 k 플러스 1 팩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너네 그 대수를 했다면 이거는 뭐 계산하는데 이런 시그마를 계산하는데 뭐 1초가 걸리면 문제가 있다고. 맞아? 그래서 이 계산하면 뭐가 되니 얘들아?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팩분의 1 됩니다. 겠지? 쌤 모르겠어요? 라고 나열 하면 된다. 겠지? 얘 뭐야? 1팩분의 1부터 n팩분의 1까지 2팩분의 1부터 n 플러스 1팩분의 1까지 짜라락 다 사라지니까 맨 앞에 있는 1팩이랑 맨 뒤에는 n 플러스 1팩 살아남아서 빼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팩분의 1 된다고. 생각을 해봐. 1팩, 2팩, 3팩, 4팩, 5팩, 6팩 증가수열이에요. 그러면 n 플러스 1팩이 무한대로 봐. 무한대 팩토리얼이야. 무한대분의 1이니까 연간했지. 그럼 답은 뭐 나와? 1 해서 여기 1이 뭐다? P가 나온다고. 따라서 10P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10 이렇게 나오게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이 짓을 하면 안 돼. 어떤 짓을 하냐면 애들이 요거 안 가고 리미트 시그마를 안 가고 쌤 여기서 그냥 나열하면 안 돼요? 1팩분의 1 빼기 2팩분의 1 그 다음에 2 넣으면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그 다음에 3팩분의 1 빼기 4팩분의 1 뭐 이렇게 되면 뭐 다 사라지네요. 이제 다 사라지니까 요거 1 이렇게 해서 1 찍는 애들이 있는데 되게 위험하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뒤쪽에 있는 거가 0이 안 나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막 이런 것도 있어 사실은. 그럼 여기가 1 나온단 말이야 극한 식이면. 그럼 이 뒤에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뭐다?
시그마 계산하고 리미트로 가야 돼. 너희가 뭐 RPM 뿌니까 대충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올 거야. RPM 지금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원칙으로 푸세요. 이거는 n 곱하기 an 플러스 1, n 곱하기 an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더 가치 있어, 알겠지? 내가 만든 문제가.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겠지? 가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 먼저 풀어볼게, 알겠지? 얘들아 뭐라고? 급수의 합을 구하여래. 그럼 뭐 한다고? 리미트 시그마를 한다고.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ak, ak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계산한다면 리미트를 하면 되는데 얘들아 이 시그마는 워낙 유명해서 대수에서 조금 고난도 문제 풀 때 자주 나오거든요. 되게 고전짜리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는 못 외워도 돼. 방법은 알자고. 시그마 모르면 어떻게 했니? 다 나열하면 뭐가 된다 했잖아. 그냥 나열하세요. 자, 나열하면 1 넣으면 뭐 되지? A1 빼기 A2인가요? 이게 1 넣었을 때 2 넣으면 뭐가 돼요? 2A2 빼기 2A3 되는 거 맞아?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3A3 빼기 3A4.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n 넣으면 NaN 빼기 NaN 플러스 1 이래 나온다고 맞아? 근데 요식 정리되거든요 얘들아. 여기 잘 보면 얘들아 A0 그대로 적고 2A2 빼기 A2야. A2죠. 3A3 빼기 2A3야. A3죠.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니까 다 뭐야? A4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N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근데 N 플러스 1은 혼자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1만 혼자 이상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앞에 부분은 맨 마지막 거 빼고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Q로 바뀌어줄 거고 뒤에 혼자 이상한 아이 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한다고? 리미트를 붙일 거래. 그러면 저기 준식이가 뭐가 되냐?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좀 적을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 다음 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 조건에 뭐라 되어 있니 얘들아? 이 값이 6이래. 수렴한다는 말이지. 수렴하니까 뭐 했니? 분배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요 극한은 0으로서 수렴한대. 얘도 존재하니까 뭐다? 분배가 된다고. 그래서 뭐다? 얘는 분배해주면 급수 an이 될 거고 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앞에 거는 6이고 뒤에 거는 0이래. 답이 뭐 나온다? 6이 된다고. 됐니? 예쓰리는 내가 다 풀지는 않을 거야. 뭘만 보일 거냐면 이 극한이 0이면 이 극한이 0인 것만 증명을 하면 똑같이 가면 되니까 그 부분만 생각하려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봐봐. 우리는 열심히 해서 안다고 얘들아 이제. 뭐? 꼬리 수열을 한다고.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꼬리 수열인 얘도 0 맞나요? 왜? 이 수열을 bn이라 잡는다면 이 수열은 bn 플러스 1 그러니까 더하기 1이라는 꼬리만 생긴 것 뿐이라고. 원래 수열과 꼬리 수열은 같은 극한값을 가지니까 얘가 0이면 얘가 0 된다고.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문제 왜 좋냐면 급수가 수렴하네? 오늘 제일 처음 설명했던 거. 급수 수렴하면 뭐라고? 리미트 a는 0이 됐다 그치? 아까 가장 중요한 명제.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 된다고요. 됐니? 그럼 여기 봐봐. 이 초록색. 초록색 봤더니 요거 하나 나오고 맞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얘가 0이래? 또 꼬리 수열 때문에 an 플러스 1도 뭐 돼? 0 된다고. 여기 봐봐. 얘들아 큰 게 수렴해?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얘가 수렴해? 얘도 수렴해 0으로. 두 개가 수렴하네?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요. 맞습니까? 극한 정리 때문에 뭐가 됐다? 요거 두 개에 의해서 뭐가 됐다고? 리미트 n이 1 들어갈 때 n 곱하기 an 플러스 1도 수렴인데 맞죠? 그래서 뭐 들어갈 거지? 적어줄게 얘들아. 난 적어줄게. 괜히 또 따지겠다. 요거 좀 분배만 좀 해줄래 얘들아? 분배. 리미트 n이 1 들어갈 때 뭐야? n 곱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1 요 극한이 지금 0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라고 얘들아? 0이라며 0. 0 더하기 뭐가 0이야? 0이겠지. 그래서 이 극한도 뭐가 된다고? 0 된다고. 그러면 뭐야? 이거 유도됐네? 그럼 이 문제를 바뀌게 되겠네. 이 문제 더 가치가 있다고. 왜냐면 꼬리수열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수가 수렴이니까 리미트가 0이다. 요거까지 이용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잘 만들었지? 얘들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나왔을 때 분자의 차수보다 항상 분모의 차수가 커야 돼. 같아도도 안 됩니다. 알겠지? 항상 이 꼴을 만드는 게 기본 사고야. 근데 만약에 쌤 제가 문제를 풀었는데 뭐 이렇게 나왔어요.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차수 낮추기라는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차수 낮추기 작업은 어떻게 하냐? 분모를 적어준 다음에 분모를 그대로 분자에 적어줘요. 근데 여기는 2n 제곱이니까 여기 2를 곱해줘요. 마이너스 4n 어떤 거니까 플러스 4n 해줘요. 여기 빼기 1 있으니까 뒤에 빼기 1 해줘요. 해서 쫙쫙 분리해주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n제곱 빼기 2n분의 4n 빼기 1이니까 분모 2차, 분자 1차 해서 요런 거 작업을 우리 차수 낮추기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같거나 크면 차수 낮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너네가 알고 있는 분무수 변형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할 거는 분무수 변형이 아니라 헤비사이드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좀 시켜주려고 해요. 또 말했는데 또 시공문 못 알아듣나 할까봐. 혹시 너희도 못 알아들었니? 시공문? 너희였나? 아니지? 시공문이 뭔지 알지? 그 RPM 그 뒷부분 주황색 페이지 시험이 꼭 나오는 문제. 아니 어제구나. 어제 자사 EK들 RPM 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시공문은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시공문이 아니라 뭐 시공문이라 적는 거야. 뭐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뭐 시험 치면 곡소리 나온다 막 헛소리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애들 놀린다고 그 김 MC라고 놀려. 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민찬이라서. 그래서 김 MC 하는데 저기 뒤에 애들은 여태까지 이게 김 MC인지 몰랐대. 이렇게 들렸대. 애가 통통하니까. 셋다 햄이라고 들었대 여태까지. 에이 통통하니까 햄이겠지 이렇게 들었대. 너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 내가 발음이 정말 안 좋구나. 혀가 짧거든 내가 많이. 그래서 헤비사이드란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음리법이라고 해요. 물론 헤비사이드는 영국의 과학자, 물리학자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건데 뭐냐면 이 꼴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1차니까 여긴 차수 하나 낮은 상수가 오고 여기가 1차니까 차수 낮은 상수가 오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A, B를 찾는 방법을 증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외워달라고 할 거야. 자, A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n을 할 거야. 그러니까 A 분모에 있는 거를.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 되고 여기는 A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n 플러스 2분의 bn 이렇게 나온다고. A를 구하려면 B가 사라져야 되겠지. 분자가 0 되려면 n에 0 나와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n에 0을 대입해줘요. 0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고 그게 A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 B를 구하고 싶어요. B를 구하려면 이 식에다가 분모 n 플러스 2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n분의 2n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어디인데? 여기는 n a의 n 플러스 2 여기는 b 1에 나온다고. 그래서 b를 구하고 싶으니까 a를 제거하기 위해서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요. 맞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 b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니? 이게 증명인데 그쌤 이렇게 맨날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이거야. 일단 봐봐. a를 구하고 싶어.
이걸 곱했다라는 말은 이 주어진 원래 거에서 얘를 가렸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맞니? 뭐라고? 가린다고 손가락으로. 그럼 이제 똑같이 이식만 나오잖아. 이 가린 거가 0 되는 값이 0이지. 그거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고. 뭐라고? 손가락 가리고 0 대입하면 뭐야? 2분의 1 바로 나온다고. B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B 밑에가 n 플러스 2니까 이걸 가려 손가락으로. 그럼 이식 나오잖아. 얘 0 되는 값이 뭐라고 손가락 가린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나온다고. 됐니?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언제 못 쓰냐면 분모가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면 안 돼요. 서로 다른 1차식 곱에만 가진다면 무조건 늘 됩니다. 100차식이든 1000차식이든. 쌤뭐 완전 제곱식 때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어차피 미적분, 적분, 정적분 할 때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배우자겠지. 지금 벌써 완전 제곱식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봐봐. 분모 3차, 분모 1차. 아 헤비사이즈 쓸 수 있구나. 그럼 얘는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까지 n분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분의 5. 분모가 다 1차식이니까 상수라고요. 됐니? 자 얘를 구하고 싶으면 위에 손가락 가려요. 0 되는 거 0이지? 0 넣어봐. 1 곱하기 2 2분의 1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가운데 것도 한번 해보자. 얘 손가락 가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 1과 1이니까 분모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 1분의 마 1이니까 1 나오게 돼요. 계산 틀렸다 해주셔야겠지? 그 다음에 얘 구하고 싶어. 손가락 가리고 마이너스 2 넣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 2랑 마 1이니까 2분의 마 3 나오겠죠. 그래서 헤비사이드 이렇게 일단 빨리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대수에서 연습을 많이 한 거야. 뭐냐? 촥촥촥 이웃하는 거라고 하자. 이웃하는 것들이면 가운데 거를 늘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 1을 이 숫자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꿀 수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그러니까 즉 얘의 부호 반대, 얘의 부호 반대로 늘 쪼개지는 것만 낼 거야. 그게 아니면 안 사라져서 어차피 문제를 못 내. 그러면 이제 둘둘 째면 1이 나온다고. 뭐가 되냐?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뭐야? 2분의 1 묶어내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지금 요거 2분의 1끼리 묶어낸 거야. 그 다음 이제 2분의 3으로 또 묶어나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 뭐야? 빼기 왜 넣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맞아? 아 이거는 계산 너네가 좀 해줘야겠다. 너무 귀찮다. 알겠지? 뭐? 리미트 시그마 해주면 돼. 그 시그마 계산할 수 있잖아. 시그마 계산 자자자자 다 사라져가지고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나오고 시그마 착 계산해주면 얘는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나와서 계산할 수 있을까 믿을게. 믿어도 되지? 아 못하면 이거 지우고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대충 암산 때려버리면 얘 1에 나온다고. 얘 2분의 1이고 얘 2분의 3에다가 여기 1 넣어버리면 2분의 1 나오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100%.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랑 4분의 3이라서 4분의 5가 답이 나오게 돼요. 알겠지? 이해 못할까 봐 그냥 해줄게. 그냥 알겠지? 표정이 지금 안 좋네. 별로. 재우가 표정이 너무 안 좋네. 뭐라고? 급수의 정의는 리미트 시그마라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1에 2분의 1에 앞에 괄호 뺄게. 2분의 1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에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는 분리할 수 있으니까 리미트를 그냥 그대로 적어주고 시그마를 분리해주면 상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3은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맞죠? 됐죠? 근데 이거 뭐 전개해버리면 알죠? 아까 기억나죠? 이거 요렇게 나와가지고 다 사라지고 요렇게만 남는다고. 이건 할 수 있을 거라 믿겠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온다고?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작은 거에 작은 거 놓고 큰 거에 큰 거 놓고 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얘도 똑같은 과정으로 계산을 해주면 작은 거에 1 넣으면 2분의 1이죠. 큰 거에 n 넣어버리면 이렇게 나온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 얘들아. n이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럼 봐봐. 2분의 1이랑 1 곱하기 했으니까 2분의 1 나오는 거고 2분의 3이랑 2분의 1 곱하기 했으니까 4분의 3 나오는 거라고. 그럼 똑같이 이게 나오게 된다고요. 됐죠? 근데 이 정도는 암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답 여기서 뭐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급수 정의는 뭐라고? 리미트 시그마라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맞아. 얘는 뭐야? 분모에 유리한 문제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분모에 유리를 해주면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그마도 암산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 그래도 대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시그마 계산하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되겠지. 큰 거에 큰 거 놓고 작은 거에 작은 거 놓고. 됐나요? 그러면 얘는 뭐야?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무한대, 즉 발산하게 됩니다. 됐나요? 왜 모기 혼자 춤추고 있냐? 오, 모기 죽었어. 됐을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얘도 뭐다? 급수의 정의는 리미트 시그마라고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로그 k 제곱 빼기 1분의 k 제곱. 왜 우리는 뭐라고? 안 배운 거는 다 나열하면 해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만 잠깐 좀 가지고 올게. 이 넣으면 뭐지 얘들아? 아, 나 이거 적고 왔다 그냥. 한 줄만 더 적고 할게. 한 줄만 더 적고 할게. 너 또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대수로. 그래서 시그마 k는 2부터 적고 저 로그를 조금 변형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로그 그대로 적고 여기 안에를 합차꼴이 무조건 나온다면 제발 합차라 적지 말고 차합이라 적어야 돼. 합차라 적으면 사라지는 게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작은 거 먼저 적고 큰 거를 뒤에 적어줘야지 사라지는 게 잘 보여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다? 요거 시그마 먼저 계산해 보려고. 요거 시그마. 자, 2 넣어버리면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가 나오죠. 그 다음 맞죠? 그 다음 너는 이건 알잖아.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하기 된다. 그럼 여기 앞에 로그 적어줄게. 그럼 이제 곱하기가 돼요. 곱하기. 그 다음 3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3 넣어버리면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이래 나온다고. 4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게 된다고. 마지막에 n 넣어달래. 그러면 n 빼기 1 n 플러스 1 n 곱하기 n 된다고. 눈알이 있으면 알겠지. 여기 3분의 2, 2분의 3. 그래서 요게 지금 통째로 1 된다고. 이렇게가 맞습니까? 여기도 봐봐. 뭐라 되어있니? 4분의 3과 3분의 4 요게 1 된다고. 1. 그러면 가운데가 다 1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양 끝만 살아남으니까 여기가 뭐가 남냐면 로그에다가 맨 앞이 1분의 2가 혼자 살아있고요. 맨 뒤에 n 플러스 1분의 n이 살아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뭐니? 로그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2n 된다고요. 됐니?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잖아. 그래서 이건 좀 직관적으로 가져오고 로그에는 n이 없으니까 냅두고 n이 무한대로 가면 n 플러스 1분의 2n이 2로 가겠지. 그래서 얘는 로그 2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일단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 1반항 뭐니? dn 곱하기 a 빼기 d다 맞지? 1반항이. 그래서 뭐야?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되잖아. 부분합이니까 맞아? 그러면 얘 암산할 수 있니?
암산 못하니? 차네 할 수 있잖아. 이거 뭔데? 이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 왜냐하면 물론 쌤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있잖아 홀수합을 외워라 달랬잖아. 얘가 n제곱이라고 항상 요거 제곱 물론 등차수를 합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그러면 얘는 뭐냐면 1이 없잖아. 3부터 더하잖아. 3부터 해서 2n 플러스 1까지 더하잖아. 그러면 1이 딱 가정을 친다면 요거 다음 거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 되겠지. 근데 1이 없잖아. 실제로 1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니까 n제곱 더하기 2n 전개하면 알아서 해라 그치? 취향 존중에 이렇게 하겠지. 취향 존중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게 급수 n은 1부터 무한까지 n제곱 더하기 2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맞아? 대충 찍지 말자 알겠지? 물론 이거 대충 쌤 이거 찍으면 탁탁탁탁탁 하면 뭐니 이거 답이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계산할게 알겠지? 그래서 급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시그마라고요. 그래서 너네 이거 실제로 개념 테스트 칠 때 요 과정 없으면 일부 문제들 틀렸다고 할 거였지. 이 문제는 틀렸다고 할 거야. 그래서 시그마 계산해 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시그마 계산하면 얘가 계산은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줘. 아까 헤비사이드 써가지고 팍팍 해줘야겠지? 해주면 얘가 뭐 나오냐면 1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나온다는 되겠지?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겠지? 얘는 두칸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 났거든. 앞뒤로 두 개. 그러면 n이 뭔데 그러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니까 답은 뭐야? 2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제가 할 수 있죠? 얘가 아까 그 k분의랑 k 플러스 2분의가 되고 손가락 가려 버리고 0 넣어버리면 2분의 1 나올 거고 손가락 가리고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 요거 시그마 분배 탁 해서 계산해주면 돼. 오! 나 답이 틀린 것 같은데? 2분의 1 안 붙였어? 아까 나머지 다 한칸 성격이지. 그래서 이제 뭐다? 요게 SN이야 SN. 됐니? 그래서 우리 전체 기억나죠? S0가 제로니까 뭐다?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n 곱하기 2의 n 제곱에서 n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 대충 조금 해주면 2분의 n의 2의 n 제곱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2의 2분의 1의 2n 제곱인가요? 이게 맞니?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의 2의 n 제곱 뜨는 거 맞나요? 계속 틀렸다 해주세요, 그치? 그럼 이제 끝났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요거 sn은 저거 범수 계산해주면 2 나온다. 이게 왜 급수인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정석에서 넣어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넣어놨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안 낼 수도 있어. 내가 시험에 알겠지? 의미가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는 진행할게요.